갑니다. 갑자기 우울한 얘기로 빠지고 있어. 자, 봅니다.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준영이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나네.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지. 몰라. 그 새끼 지금 겁나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너무 재밌으시죠?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무슨 함수? 삼각함수. 자, 다음 시간에 선행 WT 있어요. 다음 시간에 선행 WT 있습니다. 선행 WT. 범위는 지수함수, 로함수 안 나오고 선행 WT 있어요. 자, 삼각함수입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삼각함수에 대한. 그럼 여기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개념을 조금 잡아내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너희들도 보고 있겠지만 일반각이랑 호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각이랑 호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각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좀 내려볼까 해요. 일반각. 왜냐면은 너희들이 기껏해 알고 있는 각도는 180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거야, 지금 현재.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갖다 좀 잡아보게 되면 동경과 연관성이 있다. 동경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일반각이. 그래서 자,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건데, 자, 크게 이제 x축, y축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자, 봅니다. 얼른 보세요. 각도를 살펴볼 때 그 출발하는 선을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른 개념에다가 쓰셔야 돼요. 지금 너 왜 멍 때리긴 한다요. 자, 무슨 선? 시초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시초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분명히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시초선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을 할 건데, 야가 이제 쭉 와서 요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이루는 이 각도를 세타라는 이제 동경을 이렇게 잡아두게 되었었을 때, 얘를 바라보는 판단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바퀴 뺑 돌아서. 그럼 지금 나타내는 이 A라는 일반각과 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쪽으로 왔을 때의 각도를 B라고 한다면, 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A와 B는 동경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같다고 해야 되나? 뭐가 같다고? 동경이 같다고. 동경이 같다고. 보통 이제 X축이 시초선인 경우가 많은데, 시초선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을 해서 이렇게 A까지 이렇게 간 거랑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동경이 서로 똑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B라고 하는 이 각도는 A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각도를 갖다 추가적으로 더했어요. 이해돼, 오케이? 추가적으로 더해서 몇 도를 더했죠? 360도를 갖다 추가적으로 더하면 그게 B였었던 거잖아.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걔들이 서로 같은 동경선상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경이 이거 시계바늘 같은 요거를 뜻해요. 동경이. 도쿄가 아니야. 동경. 재미없죠? 도쿄가 아니고 동경이야. 동경. 이해돼, 오케이? 동경.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동경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얘들이. 근데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360도라고 표현하는 얘네들을 조금 다른 걸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은 거야. 다른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호도법인데, 호도법. 오늘 쓰세요. 호도법. 일반각이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호도법 하고 나서 들어올 거야. 자,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할 건데, 호도법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라디안.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RAD, 라디안,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RAD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라디안이라고 읽으면 돼요. 네. 그럼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라디안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부채꼴이 있었다고 했을 때 최근에 구하를 배우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좀 편할 겁니다. 여기 지금 둥근 곡선 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호라고 하잖아요. 호를 갖다가 보통 L이라고 두는데, 호가 반지름과 동일한 상황, 호가 반지름과 동일할 때에 어떤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오케이? 다시, 어떤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동일할 때에 어떤 각도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1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1이라고 하고, 걔를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1도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몇 도? 1도라고 안 해.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되냐? 아까 전에 쌤이 단위 알려줬잖아. 무슨 라디안? 1 라디안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단위는 넣고요. 단위는 RAD 쓰시면 되고, RAD 안 써도 되는 거야. 이해 오케이? 그래서 호가 이렇게 반지름과 서로 동일할 때의 이 각도를 1도가 아니고 1라디안이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돼요? 됐죠? 잘 정리해주세요. 이해되나요? 잘 정리해주세요. 이 라디안. 다시, 그러니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동일한,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이렇게 동일한 이 상황일 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주라는 개념을 배워요. 원주라는 개념. 원주라는 개념을 갖다 배우게 되면, 원주는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몇 파이야? 2파이 R이라고 달달달 외웠을 거야. 그래, 맞아. 2파이 R. 그대로 써주세요. 2파이 R.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확장 지어서 원으로 이렇게 확장을 지었었을 때, 중심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R이라고 가정하였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얘가 지금 몇 라디안이겠냐라는 거예요. 이해 오케이? 그럼 잘 들어요. 원의 호인 거잖아. 원주는 결국에 이 원의 호를 뜻하는 거야. 부채꼴로 봤을 때. 그럼 너가 지금 어떤 호라고 하였었을 때, 반지름과 호가 동일한 상태라고 한다면 1라디안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근데 거기에다가 뭘 곱했어? 2파이를 곱했잖아요. 그럼 너가 호가 아니라 원주가 된다며. 이해돼? 오케이? 너가 호가 아니라 원주가 된다며. 그럼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가 2파이라는 이 라디안이 도로 따지면 360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오케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360도였던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봐보게 되면 똑같은 각도의 상황을 2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360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 이 상태에서 2파이라고 부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360도라고 부르는 것은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의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호도법에 의해서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몇 도? 180도하고 똑같구나.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정확하게 지금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 나타내는 파이라고 하는 거는 3.141591을 뜻하는 원주 U를 뜻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얘는 무리수였던 거야. 그러므로 3.141592 점점점 뜻하는 RAD 라디안이 60분법으로 나타내면 180도라는 뜻인 거예요. 얼마 이제 돼요? 오케이? 하지만 뒤에 보통 붙는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알면 잘 알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을 호도법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게 되면 45도는 그렇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30도는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고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60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120도 같은 것도 볼 때도 있으니까 120도는 뭐겠어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3분의 2파이. 그 다음 135도 같은 경우는 135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볼 건데 확장을 해보면 부채꼴로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부채꼴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넓이를 구하는 걸로 이제 확장을 할 건데 다 쓰고 있죠.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가 2파이 R이잖아, 그지? 2파이 R이잖아. 이해돼? 오케이? 2파이 R.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만약에 60도면 360분의 중심각을 하죠. 기억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보자고 쌤이랑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360짜리가 2파이로 바뀌어요. 360도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라디안에 관련된 어떤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2파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구나 이렇게 된다. 돼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야. 왜냐하면 아까 전에 2파이가 됐었을 때 반지름에다 곱했더니 원주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비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세타만큼 어떤 비율이 되면 얘는 L이 됐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 만약에 문제가 부채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반지름이 2였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도가 3분의 2였어. 3분의 2였어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 앞에 말하는 3분의 2도라는 얘기가 아니야. 3분의 2 라디안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간단하게 R 세타가 돼서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가 1이었었으면은 반지름이 그대로 나왔을 거 아니야. 3분의 2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비율적인 측면으로 계산해서 3분의 2를 곱해서 3분의 4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네 각도를 이렇게 실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수. 빨리 써놓으세요. 이거 지금 다 썼죠? 실수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3분의 2라는 저 각도가 낯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거 말하는 거.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넓이 갑니다. 자,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넓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R제곱 파이제 맞지? R제곱 파이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360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2파이분의 세타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파이가 사라지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r 세타라고 하는 것이 l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분의 1 r l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거. r 제곱 세타는 거. r 곱하기 r 세타는 거니까. rl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앞으로 요거는 내가 당연하게 물어볼 거야. 야, 넓이 뭐야? 라고 하는데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2분의 rl이 안 생각나면 안 돼.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보통 어떨 때 쓰겠어요? 뭘 모를 때? 호의 길이를 모를 때. 보통 호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그때 쓰시면 되고, 그럼 너는 보통 뭐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중심각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 그때 쓰시면 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rl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넓이 구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예요. 또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어. 호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중학교 때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L이라고 하는 것은 R 세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60도는 무슨 세타로 바뀌어요? 무슨 파이? 그치? 3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R 세타가 되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게 되면은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돼요, 얘들아? 오케이? 되니? 그 다음 넓이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3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60도 하지 말라고 한다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넓이 볼 거야. 넓이 보면 지금 봐보게 되면은 세타에 관한 정보가 있고 R에 관한 정보가 있어. 그러면은 요 공식을 쓰는 게 낫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물론 호는 내가 구하긴 했지만 이해돼요?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기 때문에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하면 3, 약분이 돼서 2분의 3파이라는 거지. 뭐가 넓이가. 이해되니? 오케이? 혹은 만약에 2분의 1 RL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2분의 1에다가 R이 3이고 L이 지금 파인 거니까 결국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 납득이 돼요? 해줘,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갖다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일반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할 거예요. 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지금 A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보면은 자 이거 다시 앞으로 가. 다현아 너 일어나. 자 A라는 일어나 빨리. 자 A라는 각도에다가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안 돼. 한번 주면 내가 억지로 이렇게 세울까? B라고 하는 것이 A를 기반으로 해서 360도로 갖다 더했잖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앞으로 우리는 360도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3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공과기업 가서도 저렇게 써? 절대 안 써. 360도는 몇 파이야? 몇 파이? 2파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2파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A 플러스 2파이.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B만 얘랑 동경이 똑같았었던 것이 아니라 시초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타만큼 이렇게 가도 얘랑 동경이 똑같아요. 이해돼? 오케이? 만약에 그때 각도를 내가 C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C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2 곱하기 2파이 플러스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되죠? 그럼 전반적으로 계속 얘네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얘는 1이 생략되어 있었던 거고 얘는 2가 있었던 거고 그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얘네들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일반각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냅니다. 세타 더하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건데 다 여기서 들어가거든 얘들아.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이과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2n 파이 이렇게는 빨리 쓰세요. 2n 파이. 그럼 2n 파이는 뭐냐면 2n 파이는 이제 정확하게 좀 해석을 좀 해주면 아하 2 파이를 n 바퀴 돌았구나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2 파이가 한 바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몇 바퀴? n 바퀴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n 바퀴 이렇게. 근데 일반각을 세타 더하기 2n 파이. 근데 여기가 보면은 위치가 조금 교환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냥 2n 파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n 바퀴라는 의미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럼 일반각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얘네들이 어떤 일반각의 위치 관계. 자, 첫 번째. 얼른 쓰세요. 첫 번째. 자,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되니? 오케이? 시초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가 온 게 알파였어. 되니? 그럼 베타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베타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의 관련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베타하고 알파가 서로 한 바퀴 차이가 나죠. 얘들아 이해가 되니? 한 바퀴 차이가 나죠.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똑같은 선상에 있었다는 거야. 몇 바퀴를 돌든 간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아하, 어떤 베타라는 각도랑 그 알파라는 각도를 빼게 되면 이 새끼는 한 바퀴가 생겼겠구나. 근데 우리는 한 바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나타낸 것 뿐이지 걔가 2바퀴, 3바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야. 걔네들을 뺀 게 뭐다? 계속 나오는 단어 2n 파이라는 뜻인 거야. 2n 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참고로 자, 이거를 좀 쌤이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밑에다가 좀 색깔펜으로 써놔. 이거 밑에다가 색깔펜으로 써놔. 무진영하게 중요한 건데 n은 정수예요. 정수. 무슨 수? 정수예요. 정수인데 이걸 항상 쌤은 강조를 하거든. 0 포함이야. 뭐 포함이라고? 0 포함. 근데 당연한 소리잖아. 정수 안에 0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얘기잖아. 근데 막상 계산할 때 0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계산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봤고, 자, 두 번째는 x축 대칭 관계를 살펴볼게요. x축 대칭 관계를 살펴볼게요. 그럼 이번에 이제 x축이 보통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x축 대칭 관계라고 한다면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알파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알파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베타가 될 겁니다. 이해가 돼요? 되죠?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이 각도랑 이 각도는 x축 대칭 관계니까 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베타가 알파를 더해주기만 하면 한 바퀴가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문제는 한 바퀴만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 일반각의 표현이. 베타 더하기 알파가 몇이다? 2n 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른 쓰세요. 이따가 저기 있는 것도 지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y축 대칭 관계야. y축 대칭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성재가 필기하고 있니? 자, y축 대칭 관계면 알파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베타가 여기 이렇게 싸우러져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알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베타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이때 각도랑 이때 각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y축 대칭 관계니까.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이 알파를 여기다 이동시켜서 얘랑 합쳐주게 되면 몇 도가 돼요? 몇 도? 몇 도? 180도가 되죠. 돼요, 이렇게? 180도가 돼요. 잘 봐.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했더니 요 새끼가 파이가 되더라라는 데서 끝나면은 잣되는 거야. 잣되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각의 표현은 끝에다가 2n 파이를 갖다가 결합시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2n 파이를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2n 파이 붙이는 거 잊으면 안 돼. 자, 그다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인 관계가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원점 대칭이 있어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관계가 있어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뭐냐면 나 쓰고 있죠?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초선 잡아주고 이렇게 y축도 잡아주는 상태에서 봤을 때 원점 대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직선상에 있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갔었을 때가 알파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가 베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어떻게 해주고 싶어? 베타에서 알파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알파를 빼야 되겠죠? 얘들아 지금 납득되니?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갖다가 이제 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막곡직각으로 얘네가 각도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게 되면은 180도가 돼요. 오케이? 180도인데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얘네가 파이였다는 뜻인 거고 파이로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2n 파이를 붙이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네가 저 n 값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가 0 포함 정수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이번엔 어떤 경우냐면 y는 x 대칭 관계야.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y는 x가 이렇게 잡아졌어요. y는 x가 이렇게 잡혀졌어요. 이해됐죠? y는 x. 자, 그랬었을 때 이때 각도와
이때 각도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각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y는 x 대칭 관계가 되니까 얘네들이 각도가 서로 똑같았었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각도가 똑같았을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였었을 때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참고로 이 알파는 얘랑 각도가 똑같았었겠죠. 이해돼요? 그럼 y는 x 대칭일 때는 알파하고 베타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더해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 돼요?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90도가 됐다는 뜻인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잖아, 그지? 됐죠? 근데 2분의 파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몇 파이? 2n 파이를 붙여서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각의 표현이야,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갖다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경우는 외우지 않아도 그림만 쓱쓱쓱 한번 해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쌤이랑 몇 번을 볼 거냐면 쪽수 봐보세요. 쪽수 90쪽에 60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8번 보도록 할게요. 608번 어디다가 풀어야 돼? 풀이노트에다 풀어야 돼. 풀이노트에다 풀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930도를 볼 거야. 마이너스 930도를 보고 싶대. 됐죠? 마이너스 930도. 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였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쌤이 화살표를 이 5가지 여기 앞에 두 개를 지웠긴 했는데 5가지 경우가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 플러스였던 거야.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걔가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각도에서 봤을 때.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930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야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네? 그럼 아직은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60분법으로 내가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360도가 지금 한 바퀴잖아. 이해돼? 오케이? 네? 그럼 얘네들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720도란 말이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마이너스 720도. 그럼 마이너스 720도면 조금 더 가야 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20도니까 얘가 210도를 더 가야 돼서 마이너스 210도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만약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1080도가 되잖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그때는 플러스 몇 도? 15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들이 이렇게 표현했든 간에 한대는 일어나 그래. 이렇게 표현하든 간에 야들의 동경은 서로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자고. 이해되니? 오케이? 본다. 자, 밑에 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야. 그럼 시초선 잡고 이렇게 잡았어. 자, 간다. 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60도니까 지금 거꾸로 가야 되겠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거꾸로 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였었을 때는 거꾸로 2바퀴를 갔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0도란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 180도 가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30도를 갔겠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가 몇 도였다는 얘기야? 30도였다는 얘기야. 무마지 이해됐죠? 오케이? 비둘? 근데 이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설명하잖아.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뒤로 가는 거 하나, 둘, 세 바퀴를 돌고
여기는 플러스란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150도가 온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위에 움직임이든 밑에 움직임이든 동경이 똑같지. 이해돼? 오케이? 응. 근데 문제를 살펴보면 알파라고 하는 그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되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지금 음의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을 갖다 굉장히 쌤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갖다 지금 보여준 거고. 참고로 이렇게 두면 얘네들이 몇 사분면 각인 거야. 뒤로 몇 바퀴를 돌든 간에 최종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2사분면의 각도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종 위치를 보는 거예요. 최종 위치를. 이해되나? 오케이? 다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면 됩니다. 나머지 뭐 넓이라든가 호의 길이는 구해주시면 되고. 자,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현이 앉아. 자, 거기서 다현이 앉아. 자, 여기서 봐보게 되면 서 있는 그냥 잠 계속 오는데 서 그러면 있어.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예, 말했죠. 아니 졸리면 그냥 일어나시면 된다고. 졸릴 수 있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자고 앉아 있으면 쌤이 안 되죠. 자, 갑니다. 657번 별표. 657번. 자, 우리는 이제부터 각도를 전부 다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야. 무슨 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은 플러스 2n 파이를 무조건 붙이겠다는 뜻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게 다 통해. 선택 미적분까지도 다 통하니까 플러스 2n 파이를 하겠다는 거야. 자, 잘 봐. 657번.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되어 있니? 1사분면. 1사분면이면은 여기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타가 뭐보다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하고 끝낸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근데 일반 각은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한다고? 2n 파이를 양변에다 붙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 놓고 나서 어떤 거?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찾아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네? 그럼 양쪽을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2분의 세타니까 너는 n파이보다는 컸었던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거야.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야, n이 뭐 포함 정수라고 돼 있냐, 얘들아? 뭐 포함 정수? 0 포함 정수야. 이해돼? 그럼 만약에 n이 0이라고 한다면 n이 0이라고 한다면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지. 맞아? 그럼 4분의 파이는 45도 정도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를 뜻하는구나. 뭐가? n이 0일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n이 1일 때는 파이보다 크지? 여기다 두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뜻인 거야. 됐어? 그럼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의 위치는 여기가 될 거고, 그럼 그때 위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이 1일 때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최초로 2파이가 돼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왜? 2파이랑 제로는 그 동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 오케이? n이 2일 때는 다시 돌아와서 이때랑 똑같단 말이야. 3일 때는 또 얘랑 똑같겠지. 4일 때는 또 여기랑 똑같을 거고 5일 때는 여기랑 똑같을 거야.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지금 나타내고 있는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 각도가 되면서도 몇 사분면? 3사분면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